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민감성 피부나 피부염이 있는 분들도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원장님 저는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활성기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을 먹고 바르는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겠지만 피부염이 잘 조절되고 있는 시기라면 보톡스나 레이저 리프팅 장비뿐만 아니라 필러나 콜라겐 주사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무조건 세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상태에 맞게 피부 시술 종류를 잘 고르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울세라, 써마지 같은 에너지 기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술은 피부 속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탄력 개선이나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는 시술인데요. 써마지는 주로 진피층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고 울세라는 근막, 좀 더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리프팅 시술입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는 염증 정도를 보고 이제 시술 시에 피부 반응을 또 보면서 강도를 조절해서 시행을 한다면 하이프나 RF 장비 모두 받으실 수가 있겠고 피부 표면이 많이 예민하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울세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입니다.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긁거나 문지른 뒤에 붉은 자국이나 갈색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혈관 레이저나 색소 레이저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제 피부는 엄청나게 예민한데 이런 이물질을 넣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필러는 오히려 안전한 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하이알루론산 필러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온 성분입니다. 피부 속에 수분을 채워주고 나아가서 장벽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관련 경험이나 연구 결과들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세 번째, 필러는 콜라겐 주사보다는 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된다는 건데요. 민감성 피부에서는 시술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내 얼굴에 볼륨을 좀 주고 싶은데 나는 자주 시술하는 건 좀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콜라겐 부스터 제품보다는 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필러는 좀 부담스러워요. 난 좀 더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이 콜라겐 부스터인데요. 주베루, 스컬트라, 레디어스, 주브아셀, 리토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 이제 콜라겐 부스터 계열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러가 부족한 부위를 직접 채워주는 시술이라면 콜라겐 주사는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칼슘 성분의 레디어스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항화 성분의 특성상 섬유아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콜라겐 증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겠고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이나 이런 피부 구조를 이루는 성분 전반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ECM 콜라겐 부스터도 핫하죠. 리투오나 주브아셀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리투오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 모델 수준에서 염증 유도 물질들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는 충분히 쌓인 단계는 아니라서 이제 현재로서 이 제품들은 피부 환경 자체를 이제 기존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쉽게 말하면 피부 속에 수분, 재생,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굉장히 얇고 넓게 넣어주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민감성 피부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리쥬란, 비타란 같은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계열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조직의 재생과 피부 장벽 회복 자체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사용 경험도 비교적 오래되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술 시에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술 방식이나 마취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스킨 부스터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히알루론산은 이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의 수분감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도 개선시킬 수가 있어서 함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보톡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술들이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보톡스부터 시작하시는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주름을 완화하는 시술인데요. 피부에 열을 주는 시술이 아니고 마취크림 없이도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민감성 피부 환자들에게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시술입니다. 또 요즘은 좀 더 얕은 층에 주사를 하는 스킨 보톡스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피부에 놓는 보톡스 자체가 가려움증이나 염증 반응 조절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고 해서 피부염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보톡스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은근히 중요한 게 마취 방법인데요. 이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은 의외로 시술 자체보다는 이제 마취 크림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른 다음에 따갑거나 화끈거림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마취 크림에 포함된 프릴로카인이라는 성분은 이제 리도카인에 비해서 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리도카인 단일 성분의 마취 크림을 사용을 하거나 신경 마취를 이용하거나 마취 크림 없이 가능한 시술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전후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함께 사용해서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고농도 비타민C, 레티놀 같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좀 잠시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감성 피부에서 미용 시술을 고민하신다면 급성기 피부염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안정기 때 여러 미용 시술을 분명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 시술들은 꼭 미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조적인 치료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시술을 이제 의사와 상담하시면서 신중한 선택하시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설이었습니다.